너희가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어? 난 그걸 그냥 볼 만큼 착하지 않아. 은주의 차가운 선전포고 이후 민호와 소연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소연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피해자로만 있지 않겠다고, 자신도 싸울 수 있다고 증명하려는 소연의 반격. 하지만 은주는 이미 그 반격마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 채널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충격적인 반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호의 집 앞에 놓였던 그 갈색 봉투. 그 안의 증거들을 본 이후 소연은 변했습니다. 처음엔 충격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배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자 그녀 안에서 다른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자신만 당하고 있다는 억울함이었습니다. 친구 집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소연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은주가 자신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요. 회사 임명 제보도, 헬스장 민원도, 부모님께 간 메시지도 모두 은주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봉투 속 증거들도 은주가 만든 것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소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봉투 속 사진들을 다시 펼쳐놓고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진의 화질이 유독 좋았습니다. 각도도 너무 완벽했습니다. 마치 전문가가 찍은 것처럼요. 문자 메시지 캡처들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있었지만 통신사 정보가 없었습니다. 조작 가능한 형태였습니다. 소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은주, 너 이렇게 나올 거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소연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은주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SNS 계정, 과거 직장, 친구 관계, 가족 배경. 모든 것을 파헤쳤습니다. 소연은 헬스 트레이너였지만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사람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회원들의 심리를 읽고 동기부여하는 게 그녀의 특기였으니까요. 그 능력을 이제 은주를 분석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소연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은주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해 보였지만 사실 내면은 불안정했습니다. SNS를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민호와 함께 찍은 사진들 속에서 은주는 항상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억지로 만든 듯한 미소들. 댓글에도 언니 요즘 힘들어 보여요.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라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은주는 민호와의 관계에서 늘 불안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집착했고 배신당했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소연은 또 다른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은주의 직장 생활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요. 회사 동료의 SNS를 추적한 결과 은주는 최근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됐고 상사와도 마찰이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민호 문제로 정신이 없어서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은주의 약점 직장 내 입지 약화, 정서적 불안정, 민호에 대한 집착. 이제 이 약점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소연은 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민호는 놀란 듯 대답했습니다. 소연아,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하다는 말은 나중에 들을게. 일단 만나자. 소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예전에 흔들리던 소연이 아니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민호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안 깎았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소연은 그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미 식어버린 건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소연아, 나 민호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소연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들어봐. 나 지난 며칠 동안 생각 많이 했어.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 은주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맞아. 회사 제보도 내 부모님한테 간 메시지도 그 봉투도 다 은주 짓이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소연은 자신이 조사한 내용들을 민호에게 보여줬습니다. 은주의 약점들, SNS 분석 결과, 직장 내 상황.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너 이걸 언제 다 사흘 동안 거의 안 자고 조사했어. 민호야, 우리가 잘못한 건 맞아. 은주한테 상처 준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당할 순 없잖아. 우리 인생도 소중한 거잖아. 소연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던 상황이 소연과 함께라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싸우자.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소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은주가 우리한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녀의 약점을 공략하는 거야. 회사에서 입지가 약해졌다며? 그럼 거기를 더 흔들어 놓는 거지.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 지금 우리가 더 위험한 상황이잖아. 가만히 있으면 은주가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릴 거야. 소연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할게. 소연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일단 은주 회사 사람들 명단부터 확보해야 해. 내가 아는 사람 있어? 은주 회사 다니는 대학 동기가 한 명 있긴 한데 완벽해. 그 사람한테 은주 최근 상황 물어봐.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에서 전사로 변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연과 민호의 반격은 신중하게 시작됐습니다. 먼저 민호는 대학 동기 재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야, 재훈아. 오랜만이다. 요즘 어때? 자연스러운 안부 인사였습니다. 재훈은 반가워했습니다. 민호야. 진짜 오랜만이네. 잘 지내지? 통화는 일상적인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민호가 슬쩍 물었습니다. 너 아직 그 회사 다니지? 거기 은주도 다니잖아. 요즘 어떻게 지내? 재훈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낮아졌습니다. 아, 은주 말이야? 요즘 좀 힘들어 보이던데. 민호는 조심스럽게 더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자세한 건 나도 잘 모르는데 최근에 큰 프로젝트에서 빠졌다더라. 팀장이랑도 사이가 안 좋은 것 같고 회의 때 자주 충돌한대. 재우는 별 생각 없이 정보를 흘렸습니다. 민호는 더 캐물었습니다. 진짜? 은주가 원래 일 잘하는 편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 글쎄,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나 봐. 요즘 회사에서 실수도 잦고 집중력도 떨어진 것 같다던데. 민호는 소연에게 이 정보를 전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예상대로네. 은주는 지금 우리한테 복수하느라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야. 이제 여기를 파고들어야 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은주 팀장한테 익명으로 제보하는 거야. 은주가 회사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일로 시간을 쓰고 있다고. 증거도 만들고.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증거를 만든다고?
그건 조작 아니야? 은주가 우리한테 한 것도 조작이었잖아. 그 봉투 속 사진들, 문자들 다 조작이었어. 우리만 당하고 있을 순 없어. 소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알았어. 해보자. 소연은 포토샵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SNS 마케팅 일을 도와준 적이 있어서 이미지 편집에 능숙했습니다. 은주의 SNS에서 사진을 몇 장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대에 타임스탬프를 만들어 합성했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사진, 쇼핑하는 사진, 네일샵에 있는 사진. 모두 근무 시간인 오후 2시, 3시로 시간을 조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소로연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화면을 보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소연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냐? 은주 진짜 잘릴 수도 있어. 소로연이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호야, 은주가 우리한테 한 것도 똑같아. 아니, 더 심해. 내 커리어도 망가뜨렸고 내 직장도 위태롭게 만들었어. 내 부모님한테까지 연락했잖아.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은주는 계속 우리를 괴롭힐 거야. 민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소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익명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은주 회사 인사팀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직원 근무 태만 제보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은주 씨가 근무 시간 중에 개인 용무를 자주 본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사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작된 사진들이 첨부됐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재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민호야. 너 은주랑 무슨 일 있어? 민호는 긴장했습니다. 왜? 갑자기? 아니, 은주가 회사에서 큰일 났어. 인사팀에 제보가 들어갔다던데. 근무 태만이라고. 지금 조사받고 있대. 민호는 소연을 쳐다봤습니다. 소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은주가 이미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은주는 소연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일부러 약점을 노출시켰습니다. SNS에 피곤한 모습을 올렸고 회사에서 힘들어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재훈에게도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렸습니다. 민호가 물어볼 것을 예상하고요. 모든 것이 은주의 계산 안에 있었습니다. 은주는 인사팀 조사를 받으면서도 침착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조작된 것 같습니다. 메타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은주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시간대에 자신이 회사에 있었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출입 기록, 회의 참석 기록, 업무 이메일 발신 시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인사팀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해보니 제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군가 저를 해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네요. 혹시 발신자 추적 가능할까요? 담당자는 난처한 표情을 지었습니다. 익명 메일이라 쉽지 않겠지만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은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소혜원과 민호가 한 짓이라는 것을요. 이제 그들이 덫에 걸렸습니다. 은주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게임은 이제부터야. 소혜원과 민호는 자신들의 작전이 실패했다는 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오히려 성공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은주가 조사받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들은 서로를 축하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
소연이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호도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은주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엔 더 치명적인 공격이 될 것입니다. 은주는 소연과 민호의 반격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회사에 익명 제보를 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진이 조작된 것도 당연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움직였구나. 이제 은주에겐 명분이 생겼습니다. 자신을 공격한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반격할 수 있는 명분이요. 은주는 법률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은주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남편과 불륜 상대가 부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무고죄를 저질렀다는 거군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은주는 준비한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조작된 사진의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 익명 메일의 IP 추적 기록, 회사 출입 증거 자료. 변호사는 감탄했습니다. 증거가 정말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명예훼손과 무고죄는 형사사건이고 손해배상은 민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하시겠습니까? 네.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소장 작성하겠습니다. 며칠 후 민호의 집으로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법률사무소였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소장이었습니다. 은주가 민호와 소연을 명예훼손, 무고죄, 업무방해로 고소한 것입니다. 민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소연에게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아, 큰일 났어. 은주가 우리를 고소했어. 소연도 같은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고소? 무슨 근거로? 우리가 회사에 보낸 메일. 그게 조작이었잖아. 그걸 증거로 삼은 것 같아.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소연은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자신들이 한 행동이 법적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떡하지? 우리 진짜 처벌받는 거야? 민호도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장을 검토하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했네요. 사진 조작의 흔적, IP 추적 기록. 변론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 확률이 높다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합의를 권유드립니다. 민호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소혜원과 다시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해 보였습니다. 변호사가 합의하래. 민호가 말했습니다. 합의. 얼마나 내야 하는데? 그건 은주가 요구하는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 소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잘못했지만 은주도 먼저 우리를 괴롭혔잖아. 그걸 증명할 수 있어? 민호가 물었습니다. 소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모든 것을 교묘하게 처리했습니다. 익명으로 증거를 남기지 않고. 은주의 변호사로부터 합의 제안이 왔습니다.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5천만 원?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냐? 변호사는 답했습니다. 상대방은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의 입지가 약해진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재판 가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민호는 절망했습니다. 5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한단 말입니까? 소연도 같은 금액을 요구받았습니다. 합치면 1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막막했습니다. 어떡하지? 우리 그런 돈 없는데. 소연이 울먹였습니다. 민호도 답이 없었습니다. 회사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일단 은주를 직접 만나보자. 얘기해보는 거야.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민호는 은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주야,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제발. 은주는 한참 후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슨 얘기? 하베.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근데 금액이 너무 커? 조정 좀 해줄 수 없을까? 은주의 답장은 차갑습니다. 조정. 내가 나한테 한 번도 조정 가능했어? 너는 내 인생을 조정 없이 망쳤잖아. 은주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그건 인정해.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 둘 다 망가지는 거야. 민호는 애원조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주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다른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였습니다. 은주가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송 이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였습니다. 민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형사 고소, 민사 소송, 이혼 소송.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인사팀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민호 씨, 법적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휴직을 권유합니다. 사실상 권고사직이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연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스장 원장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소연 씨, 법적 분쟁 중이라는 소문이 도는데 사실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우리 헬스장 이미지를 생각해서 당분간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연은 사실상 해고당했습니다. 수입도 끊겼습니다. 민호와 소연은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직장, 돈, 평판, 미래, 모든 것이 은주의 계획대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복수는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게 아니라 법과 시스템을 이용해서 상대를 합법적으로 무너뜨리는 것. 은주는 처음부터 이 결말을 계획했습니다. 소연과 민호가 반격할 것을 예상했고 그들이 실수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증거로 확보해 법적 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민호와 소연의 관계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함께 싸우자고 다짐했지만 현실의 무게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민호는 소연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은주 회사에 제보하자고 했잖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소연도 반박했습니다. 너도 동의했잖아. 그리고 애초에 내가 은주를 배신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두 사람은 자주 다퉜습니다. 돈 문제, 법적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모든 것이 싸움의 원인이 됐습니다. 우리 합의금 어떻게 마련할 거야? 소연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대출 받아야지 뭐. 대출? 우리 신용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겠어? 그럼 내가 방법 있어?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그의 불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실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동정이 안 가는구나. 은주 그 애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엄마, 나도 힘들어. 내가 자초한 일이잖니. 도와줄 수 없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민호는 혼자 남겨뒀습니다. 소연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와 연락을 끊었고 어머니만 가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소연아, 그 남자랑 헤어지면 안 되겠니? 엄마,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내 인생 망치고 싶니? 소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망가진 것 같았으니까요. 경제적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민호는 실직 상태였고 소연도 수입이 없었습니다. 합의금 마련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여전히 낮았습니다. 변호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상대방 증거가 너무 확실합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민호와 소연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은주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녀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침착해 보였습니다. 민호와 눈이 마주쳤지만 은주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차갑게 지나쳤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가 이렇게 낯설 수 있다니. 재판은 은주에게 유리하게 진행됐습니다. 은주 측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조작된 사진의 메타데이터, IP 추적 기록, 회사 출입증 기록. 모든 것이 민호와 소연이 거짓 제보를 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민호 측 변호사는 은주가 먼저 의뢰인들을 괴롭혔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끝난 후 민호와 소연은 절망했습니다. 우리 질 것 같아.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민호가 위로했지만 그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재판도 비슷하게 진행됐습니다. 은주는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했고 민호와 소연은 방어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민호에게 회사에서 정식 해고 통보가 왔습니다. 장기간 무단 결근 및 회사 이미지 실추가 이유였습니다. 민호는 항변했습니다. 무단 결근이 아니라 휴직 중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사팀은 단호했습니다. 휴직 신청을 정식으로 하지 않으셨고 회사 규정을 위반하셨습니다. 결정은 번복할 수 없습니다. 민호는 15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소연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격려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우리 미래도 희망도 없어. 소연아, 그렇게 말하지 마. 아니야. 현실을 봐. 우리 이미 망했어.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평판도 바닥이야. 이제 뭘 어떻게 해? 소연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안아줬지만 자신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은주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는 받았습니다. 뭐야?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은주야, 제발 우리 좀 살려줘. 우리 정말 잘못했어. 무릎 꿇고 빌게. 제발. 민호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은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나도 너한테 하는 거야. 똑같이. 내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나도 내 인생을 망치는 거지. 은주야, 나도 사람이야.
실수할 수 있잖아. 제발. 실수. 소연이랑 바람 피운 게 실수야? 나를 배신한 게 실수야? 그런 실수는 용서받을 수 없어. 은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용서해 줄 거야? 민호가 절규했습니다. 용서는 없어. 너희는 대가를 치러야 해. 끝까지. 전화는 끊겼습니다. 민호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소연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소연이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 우리 시작이.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랑이었을까? 모르겠어.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어.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사랑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후회와 원망뿐이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미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 때문에 이렇게 됐어. 속으로는 서로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싸우자던 다짐은 사라졌고 남은 건 공동의 적 은주에 대한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호와 소연은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벌금형이었지만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각각 3천만 원씩 총 6천만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은주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인정됐습니다. 각각 2천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합치면 1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민호와 소연은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결문을 읽는 판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민호는 은주를 봤습니다. 은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다가가려 했지만 은주의 변호사가 막았습니다. 접근하지 마세요. 접근 금지 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호는 멈춰 섰습니다. 은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주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내가 이겼어. 민호와 소연은 1억이 넘는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직 상태에서 대출 승인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연은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다시는 도와줄 수 없어. 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민호는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주와 함께 살던 집이었습니다. 이제 그 집마저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은주는 이혼 소송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 대부분을 가져갔고 민호에게는 거의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추가 금액도 청구했습니다. 민호는 완전히 파산 상태가 됐습니다. 돈을 갚고 나니 두 사람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텅 비었고 빚만 잔뜩 남았습니다. 직장도 없었고 평판도 바닥이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 그들의 재판 기록이 남아 있었고 검색하면 바로 나왔습니다.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소연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민호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무슨 소리야? 우리 관계. 더 이상 의미 없는 것 같아.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소연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고 했잖아. 이겨내? 뭘 이겨내? 이미 다 잃었잖아. 직장도, 돈도, 미래도
우리 사이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소연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난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아. 처음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냥 착각이었어. 우리는 서로의 도피처였을 뿐이야. 진짜 사랑은 아니었어.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시간은 뭐였어? 우리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어? 거짓까진 아니지만 착각이었어. 우리는 은주라는 공동의 적이 있을 때만 하나였어. 그게 없어지니까 남은 게 없잖아. 서로 원망만 하고 있잖아. 소연의 말은 냉정했지만 진실이었습니다. 민호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소연을 볼 때마다 불편했고 짜증이 났습니다. 사랑은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알았어. 내가 원한다면 헤어지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은 짐을 챙겼습니다. 둘이 함께 살던 작은 원룸에서 떠나면서 소연은 뒤돌아봤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그리고 우리 잘못했어. 은주한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고 소연은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텅 빈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한편 은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받은 돈으로 빚을 갚고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입지가 다시 견고해졌습니다. 오히려 법적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알려지며 강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승진도 눈앞에 있었습니다. 은주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 잘 싸웠어. 하지만 은주의 마음 한편에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됐지만 그게 진짜 원했던 것이었을까? 민호를 무너뜨리고 소연을 파괴하고 그들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은주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맛이었습니다. 마치 복수의 맛처럼. 몇 달 후 은주는 우연히 민호를 봤습니다. 거리에 서였습니다. 민호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옷차림도 초라했습니다. 은주는 피하려 했지만 민호가 먼저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은주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무너진 모습을. 집에 돌아온 은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민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소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은주도 무언가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순수했던 시절, 사랑을 믿었던 시절, 타인을 신뢰할 수 있었던 시절. 복수를 위해 그녀도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게 대가였습니다.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배신하고 누군가는 복수하고 끝없는 인간관계의 드라마가 저 불빛 속에서 펼쳐지고 있겠죠. 은주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났어. 정말 끝났어.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끝은 없다는 것을. 상처는 남고 기억은 남고 후회도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은주처럼 철저하게 복수했을까요? 아니면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선택일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